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NoSQL하고 RDBMS는 서로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반돼서 뭐 RDBMS가 없어지고 그 NoSQL이 뭐 그거 이제 앞으로 확장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보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캡 이론에서도 보는 것처럼 서로 속성들이 다 틀리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필요 없고 저게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는 주로 RDBMS가 주로 핵심 개념으로 많은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썼었고요. 자, RDBMS라는 건 뭐냐면 운영계 시스템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커미트먼트라든가 실제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저장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저장해서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들, 옛날 데이터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로 관리해서 쓰자라고 나온 게 이제 올랩이랑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는 RDBMS, 즉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RDBMS로 관리하고요. 그거를 분석하기 쉽게 해서 시간의 관점에서 따로 저장해서 분석용으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NoSQL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로 들어와서 이제 종류가 많아진 거죠. 종류랑 특징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RDBMS 당연히 이제 기업에서 써야 되고 RDBMS도 그 다음에 올랩도 필요하면 써야 되고 거기에 NoSQL도 필요하면 이제 쓰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쓰자. 자, NoSQL의 종류입니다. 종류라는 게 아까 전에 다양한 형태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제 키밸류 스타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맵리듀스라는 게 키밸류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거랑 유사하게 이렇게 키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에요. 모르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컬럼 베이스. 컬럼은 키밸류를 묶어놓은 걸 또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묶어놔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HBase랑 카산드라라는 게 있는데 이 카산드라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유명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 중에 하나예요. 주로 몽고, 그 다음에 카산드라, HBase 요 세 가지 정도가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카산드라, 뭐 몽고DB. 그러면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요게 아까 전에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빅데이터는 그런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 이름 들어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라는 건 뭐냐면 문서 형태로, 데이터 형태가 아니고 그냥 문서 자체를 그냥 저장하는 스타일로 하는 게 몽고DB.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처럼 돼 있는 게 있죠? 그래프로 돼 있는 게 이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키밸류라는 게 요겁니다. 키를 이름은 누구 이렇게 저장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원래 테이블 형태는 어떻게 돼요? 테이블은 이렇게 돼서 위에 행렬로 이렇게 맞춰놓고 RDBMS는 해놓고 누구 홍길동 그러면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쭉쭉 열 형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키와 밸류 쌍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계속 저장해 놓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틀리죠? 그렇게 구분하고요. 키밸류 형태고 컬럼은 이 키밸류 형태를 묶어놓은 거를 또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컬럼입니다. 컬럼은 이제 키밸류를 또 묶어서 또 컬럼으로 묶어서 또 포함시켜서 쓰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 자체를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방법이고 그래픽은 이런 식으로 그래픽 형태의 툴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둡 말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하둡 시스템을 또 부르는 이름이 아파치 스팍이라는 게 있어요. 하둡 말고. 이 스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둡 시스템인데 하둡 시스템을 인메모리 기술에 의해서 쓴다는 방법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들,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기존에 있는 거는 디스크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메모리 기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둡 중에서 이제 스파크가 이제, 인 메모리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스파크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하드웨어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들은 전부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외장 하드 들고 다니죠? 그 외장 하드랑 USB 메모리랑은 저장 장치가 틀려요. 다른 방식이에요. 메모리랑 이런 거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저장 속도나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외장 하드나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끄집어내서 즉 물리적으로는 하드디스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썼다면 그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방법이에요.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는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보면은 하드디스크는 1테라 뭐 이렇게 보통 기본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메모리는 뭐예요? 보통 8메가 메모리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거기는 CPU랑 연동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비싸겠죠. 그죠? 속도가 빠른 만큼 가격이 비싸죠?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대용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 여태까지 쓰였다면 최근 들어와서 이제 메모리가 점점 싸지다 보니까 이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신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것도 빅데이터에서도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치에서 만든 스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둡인데 그거를 인메모리 저장 장치를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쓰는 방식을 우리가 스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둡인데 하둡의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스팍이라고 고유 이름으로 붙여서 쓰는 게 있어요. 메모리 기반, 그 다음에, 디스크 기반, 인메모리 기반, 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얘기들이죠? 요렇게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옛날에 하드디스크를 썼다가 지금은 뭘로 써요? SSID, 뭐죠? 왜 생각이 안 나네? 네? SSD 쓰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 빠르죠. 속도가, 부팅 속도가. 그죠? 키면 바로 컴퓨터 켜지죠. 용량은 작죠. 그죠? 요즘 뭐 128, 256 정도까지가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하드디스크로 컴퓨터 사면 보통 1테라는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죠? 대신에 부팅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살 때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쓰는 거고 요즘 뭐 128, 256짜리 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새 겁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부팅 속도가 10초도 안 걸리죠. 부팅 딱 누르면 10초도 안 돼서 컴퓨터가 팍팍 켜지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정도 게 있다.